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은 어딘가에서는 치고 들어와요. 물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한 20년 차잖아요. 네. 장사 시작한 지가.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을 쓸 때 사실 그냥 제가 일한 일이 해외 소싱 일이었으니까 물론 장사였지만 이 일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냥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누가 사는지. 네. 아니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물건 파는 회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사나.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개인,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제도권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소자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세일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책이 이제 잘 팔린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 세계가 뭐인지. 아, 모르셨군요. 네, 저는 사실 뭐 감은 잡았지만 왜냐면 저도 장사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개인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 인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이 커뮤니티 보니까 물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소셀러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번 분들은 실제로는 자기 물건이 있어요. 이 해외 소식 물건을 사실 그걸로 버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배수 이야기인데 이제 배수라는 게 뭐냐면은 얼마에 사와서 몇 배수를 붙여 파느냐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유통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3.3배수가 교과서예요. 내가 100원에 사와서 330원에 파는 게 기본인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분들에게는 이제 낯선 이야기겠지만 네. 거기서 전통적인 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3.3배수가 떨어지면 이제 돈을 까먹는 거고. 화장품은 뭐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일단 8배수 정도는 해요. 물론 이제 마케팅비로 많이 들어가죠. 그 대신 광고비라든지 먹는 건 좀 떨어지고요. 그 대신 회전이 빠르잖아요. 먹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류는 다 기본적으로 한 4배수에서 5배수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할인도 들어가고 또 팔다가 안 팔리면 재고도 또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 폐기 처분도 하고 로스도 생기고 그다음 반품도 있고 파손도 있고 이걸 다 제해서 3.3배수가 기본이에요. 그 온라인으로 장사하시는 중소업체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은 뭐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 가이드를 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면은 자기 물건 3.3배수 이상 하는 물건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환상이 깨지잖아요. 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전혀. 그리고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해외 소싱밖에 답이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해외 소싱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 해외 소싱의 문턱이 엄청 낮아졌어요. 5년 전에 왜 이게 문턱이 낮아졌습니까? 이유가 많은데 네.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면은 이제 3.3배수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병을 제가 100원에 사서 적정하게 이제 이게 제가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잘 되려면은 한 3,000원이다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제가 1,000원에 사야지 이제 3,000원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1,000원에 사기 위해서 대가가 얘를 많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MOQ라고 불러요. 미니멈 오브 퀀티티라고. 최소 주문 수량. 예,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MOQ가 숙제예요. MOQ. 맞습니다. 이걸 1,000원에 사는 건 너무 좋은데 과연 내가 이걸 몇 개를 사야 되는가? 이걸 1,000원에 사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전 뭐 뭉퉁그레 얘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MOQ가 디자인당, 사이즈당, SKU당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사줘야 돼요. 조금. 예. 근데 이제 이 아이템 한 개만 팔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사이즈도 뭐 있어야 되고 컬러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리에이션을 딱 쳐보면 한 6개 정도 나와요. 그럼 6 곱하기 뭐 200만 원 하면 기본적으로 한 1,100만 원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게 한국으로 오려면 배로 와야 되는데 배로 와야지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ROI가 이제 그 수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배라는 거는 배 싣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라는 그 정형화된 그 안에다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컨테이너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20피트, 40피트, 그다음에 하이큐브 40피트. 그래가지고 이 돈을 컨테이너에 통통 비던 간에 하나만 넣든 꽉 채우든 간에 컨테이너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채우지 않으면 또 그 ROI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거 한 개라도 채우겠다.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안에서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강제를 또 채워야 돼요. 안 흔들리려고. 거기 또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체 MOQ가 아무래도 내가 1,000만 원이든 간에 하든 간에 컨테이너로 오려면 20피트 채우려면 적어도 한 2, 3천만 원은 줘야 이 물건 한 개를 제가 사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과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MOQ가 지금 이제 엄청 줄어든 거죠. MOQ가 아예 없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무역박람회를 가는데, 네. 무역박람회 나가면은 이제 공장들이 나와요. 그 참가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MOQ가 있는 건데 얘네들이 요구하는 MOQ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무역박람회에 아예 전략적으로 MOQ가 없이 재고를 갖고 나오는 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아예 그런 데 없었거든요. 아예 기본적으로 뭐 2, 3천만 원 거래 안 하면 상담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애들도 MOQ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MOQ가 없는 부스도 많고 많지는 않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MOQ가 없이 해외 소싱 하려면은 방법이 뭐냐면은 도매 시장을 가면 돼요. 그 우리나라에 뭐 방산 시장 뭐 있듯이 외국에도 그 지역별로 도매 시장이 있거든요. 도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MOQ가 없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상품이 너무 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갖다 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년 전에 중국에 이제 이런 시장 가가지고 이제 MOQ 없는 데서 물건 사와서 팔던 물건들이 주로 어디 팔리냐면은 이제 뭐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네, 팔잖아요. 네. 사실 그런 물건들이 이제 거기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가면 무슨 무슨 백화점, 뭐 그룹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좀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 출신이에요. 그런 그 도매 시장에서 사온 것들. 근데 도매 시장의 변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또 5년 전부터예요. 일단은 중국이 상당히 옛날에 우리가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했었는데 한 5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엄청 세련돼졌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세대 교체가 있었어요. 공장에.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은퇴를 하고 아들, 딸들이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얘네들 다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유학 보내거든요. 미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눈높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와서 2세들이 경영을 하면서부터 이 도매 시장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도매 시장이 또 잘 되다 보니까 아예 공장들이 도매 시장에다가 무역 박람회 안 나가고 자기들이 있는 재고들 이제 외국에 수출하다 보면은 이제 바이어들이 막 뭐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좀 더 만들어요. 11,000개, 12,000개. 그래가지고 더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도매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해외 박람회에서나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아예 부스를 얻더라고요, 공장들이. 그래가지고 MOQ 없는 곳이 이제 옵션이 해외 소싱 페어나 공장 가는 거 빼고는 이제 무역 박람회가 아니라면 이제 도매 시장이었는데 도매 시장이 이제 살만해진 거죠. 사다가 아무데나 팔아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MOQ가 문턱이 낮아진 게 첫 번째인 거고 네. 두 번째 해외 소싱 문턱이 낮아진 게 뭐냐면은 상품을 고르기가 쉬워졌어요. 상품을요? 예, 외국 가서 물건 고르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팔리는 물건이 옛날에는 다양했어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뭐 종류별로 이제 장르별로 여러 가지가 팔렸는데 네. 요즘에 이 인터넷 쇼핑상에서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인터넷이 뜨면서부터 리뷰 수가 많고 팔리는 디자인만 팔려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스타일별로. 뭐 이게 그 디자인 컨셉으로 얘기하면 이제 북유럽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부터 사실 뻔한 것만 나가요. 그리고 특이하거나 개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머그컵이다. 옛날엔 단색 머그컵이 안 나갔었어요. 여기에 꽃무늬가 들어가고 뭐 패턴이 들어가고 이런 물건이 잘 팔렸지. 네. 그냥 뭐 단색 칼라 머그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게 기본 칼라만 나가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어지고 다 사는 것만 사고 단순한 것만 팔리기 때문에 외국에 가가지고 물건을 고를 때 특별한 어떤 무슨 뭐 내가 상품적인 어떤 그 미학적인 무슨 감각이 있다든지 뭐 잘 팔리는 물건을 고르는 어떤 동물적 감각이 있는 이런 MD들만 물건을 골랐는데 지금은 그냥 소비자들 눈으로 가서 사면은 그게 잘 팔려요. 그리고 지금 잘 팔리는 거 비슷한 걸 또 갖다 놓으면 잘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일단 하더라도 사실 엄청 쉬워진 거죠. 해외 소싱하기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가 마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다 하는 이야기인데 워낙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건이 터지려면은 그리고 돈을 벌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상품성. 상품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매력적이어야 되고 뭐 어머 이거 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력 카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가 상품성이고 또 상품성에는 또 뭐가 있으냐면은 가격이 싸야 돼요. 가격이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여기에 대한 마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내 마진이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상품성이라고 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꼭 따라붙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독점성이에요. 독점성. 예, 이걸 나만 팔아야 돼요. 그쵸. 내가 아무리 뭐 어머 이거는 사야 돼라고 그런 상품을 고르고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 놓고
가격도 싸게 샀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만족이 안 되지만 어쨌든 운 좋게 3배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런 상품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해외 소싱 아니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아는 사람이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3배수가 산 상품 해가지고 상품성이 만족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나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도 살 수 있는 상품이라면은 내가 쉽게 산 만큼 남도 쉽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빵 터졌으면 또 금방 누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네.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회사가 저보다 큰 자본을 가지고 더 물건을 좋은 조건으로 사올 수도 있고 더 싸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독점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 장사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따라붙는 게 뭐냐면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예, 이게 터졌을 때 계속 안정적인 물량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같은 조건으로 공급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3가지 중에 한 개라도 망가지면은 사실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힘이 엄청 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은 상품성하고 이제 마진까지 확보된 이야기예요. 상품성은. 뭐 상품성과 독점성과 지속성 이 3가지가 다 갖춰지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렵네요. 단순히 뭐 가격 갖고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지금. 항상 이 3가지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은 어딘가에서는 치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마음씨 좋은 그 공장 하시는 분이 이분은 이제 막 그 온라인 잘 모르세요. 네, 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내가 물건 싸게 줄 테니까 팔아봐. 나 온라인 몰라. 아니면 위탁으로 줄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막 잘 팔려요. 그럼 이분은 가만히 있겠지만 이분 주변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이분 주변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보 미쳤어 그거 그렇게 터지는데 여보는 그거 가격에 줘. 왜냐하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 온라인 아는 사람들이. 그쵸. 그걸 보는 순간 이분들은 사장님은 마음 씌워가지고 아유 안 돼. 뭐 내가 약속한 후배인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안 주죠. 자기가 팔죠 결국.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을 뭐 위탁이지만 1688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가지고 뭐 요즘에 그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금방 찾잖아요. 네. 쉽게 찾은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이걸 터트려주나. 돈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구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터지면은 그때 이제 또 사는 거죠. 그때 이제 물량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3가지는. 그리고 이 3가지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해외 소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20년 동안 경험해 봤을 때 항상 물건을 사와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은 다 이 해외 소싱을 통했어요. 이렇지 않고는 요새 물건을 못 팔거든요.